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이민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 여성이에요. 다행히 제가 영어 잘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서 다행히 괜찮게 일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힘들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과거의 일 때문에 돌아가기가 싫네요. 요즘은 헬조선이니 경쟁이 심하다느니 아기가 낳기 힘들고 아기 낳으면 지옥에 살아가야 한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자고 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 정도 능력이면 한국에서도 더 돈을 많이 받거든요. 단지 문제는 가족 문제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거든요. 덕분에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병원 가도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도 않고요. 그나마 재택근무를 하고 배달 주문을 해서 그나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럽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의 과거는 그러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대체 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할게요. 처음에는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두 분은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부족함 없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교에서는 저는 연애를 많이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때는 늘 소개팅 가고 클럽 가서 놀고 그러면서 남친들을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학년 중반에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저보다 선배였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애하고 그래서 동기와 후배들한테 관심이 없고 놀고 먹는 선배들도 거르면서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접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취직을 어떻게 하냐며 팁 좀 알려달라며 말을 꺼내면서 점점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덕에 진짜 취업 정보를 얻으며 데뷔를 할 수가 있었고 남편의 친절함과 자상함에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뭐 별거 없었어요. 학점을 채우고 취직 준비한다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고 그나마 만나는 것도 같이 취직 준비를 하는 남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가끔 친구랑 만나기는 해도 남편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카페에서 저하고 같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면서 눈을 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보니까 저한테 청혼 반지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취직할 때 결혼하자. 전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랑 결혼하는 걸 원했거든요. 부모님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자자했고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릴 때 깍듯하다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취직을 준비하다가 둘 다 취업 성공을 하게 되었죠. 물론 다른 회사지만 그래도 저녁만큼은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제대로 잡힐 때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상견례를 진행했고 그 뒤로 혼수 준비를 하게 되었죠. 물론 저희 손으로 직접 했죠. 그렇게 드레스니 다 준비하며 결혼식에 이르게 되었죠. 결혼식 당일날 전 모두에게 보일 생각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절 찾는다고 해서 뭐지? 하면서 만나게 되었죠. 애야, 나 네 이모야. 이모라고 하니까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여자 형제분이 없으셨거든요. 남자 형제만 있었지 무슨 소리냐며 당장 나가라고 했거든요. 애야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일단 번호라도 주마. 그리고 여기 네 어릴 적 사진도 주마. 하며 받았는데 보니까 아버지와 저는 있는데 제 옆에서 절 뽀뽀해주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전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뭐냐니까 이모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끝나고 연락을 하라며 그동안 진실을 말해준다며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속이 불편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하고 같이 행진을 할 때 멀리서 어느 아줌마가 저를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속의 여자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하고 한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하게 되었죠. 저 결혼식 날 이모라는 사람한테 연락처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신가요? 그러자 핸드폰 너머로 누군가 울면서 아이고 내 딸아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딸이라고? 설마 이분이 내 친엄마인가 하며 의아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일단 만나자며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죠.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결혼식에 본 아줌마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얼굴을 만지며 크게 웃었죠. 아이고 다 컸구나. 아이고. 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대체 저한테 어머니가 2명이 된 거냐고 말을 하니까 친엄마가 그동안의 진실을 사진과 증거들을 통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어머니라고 여겼던 사람은 실은 불륜녀였던 거였어요. 이유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불륜녀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억이 없던 건 워낙에 어렸을 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2살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절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법적 분쟁에서 져서 양육권을 뺏기면서 제가 불륜녀를 엄마를 여기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친엄마인 게 그동안 전 사진첩들을 뒤지면서 아기일 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실은 친엄마한테 있던
있었던 거였죠. 그런 진실을 듣고 나서 한동안 기운이 쏙 빠지게 되었고 한동안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가니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괜찮냐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잠시 주무시고 전 간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라고 하는 불륜녀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그동안 할 말이 있다. 요약을 하자면 그동안 제가 연락을 안 하고 방문도 안 해서 혼자 아버지를 모셨고 그 대가로 아버지의 유산 대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저한테는 결혼도 하고 자립했으니 그럴 필요 없다며 서로 각서 쓰자며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며 이모와 친엄마가 주신 사진과 증거들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진실을 말했어요. 내가 설마 아직도 2살 난 어린애로 봤겠지? 난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어머니라고 대우를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와서 통수를 친다고? 그게 사람이야? 하며 다리를 걷어찼어요. 그리고 유사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마. 아버지도 니년이 이러는 걸 알았는지 유서를 미리 쓰셨어. 한동안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안 한 어느 날 삼촌이 저한테 잠시 만나자며 만났는데 삼촌이 저한테 불륜 여인 어머니가 하도 재산 욕심을 드러내서 결국은 후회를 하며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유서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변호사한테도 확인된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재산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야, 나 너 키운 공도 있는데 유산 주지? 난데없이 친엄마가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당황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일부를 주려고는 했는데 돈 앞에서는 모녀의 정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넌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리니까 내가 더 관리할게. 이러니 정말 환장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더 기가 막힌 건 불륜녀라는 작자가 친엄마와 작당해서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쪽에서는 제가 유산이 생긴 걸 알고는 사업을 해야 한다느니 빚이 있다느니 하면서 꾸준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대체 가족이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전 남편 가족들과 친엄마, 불륜녀에게 중대 발표가 있다고 말하며 제가 정한 약속 장소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모였는데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웬 낡고 허름한 집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며 설마 유산을 다 까먹었냐고 그랬죠. 참고로 이때는 남편하고 하도 싸워서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원인은 유산이었죠. 그때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며 불이 나오기 시작했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며 나가려고 했고 문 앞에 칼을 든 저를 보고 놀라며 당장 비켜달라며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소연을 했죠. 점점 주변에 불이 나고 있는지 창문 곳곳에서 연기가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다들 콜록거리며 제발 그만하자며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는 뭐가 잘못이죠? 대체 왜? 하니까 다들 유산 이야기를 다시는 안 한다며 말을 하는데 친엄마와 불륜녀는 고소를 진행할 거라며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유사 복사본을 던져주었죠. 보니까 친엄마라는 작자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네. 그냥 살다가 재산만 빼돌리려고 했다가 내가 태어나서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날 원망했다고 하며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았지. 불륜 저지른 당신은 내가 자립하면 먹으려고 기다렸고 이게 어머니라는 작자들이 자식한테 해주는 행동인가요? 그러자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살려달라고 말하며 남편도 이러는 사이 아니지 않냐며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밖에서 그대로 지켜보았죠. 사실은 집에 진짜로 불을 지르진 않았어요. 방 안에 다들 있을 때 일부러 모닥불을 주변에 두면서 불을 피웠거든요. 집이 타지 않게끔 해두어서 그냥 불만 피우고 연기가 들어가게끔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도 집이 탄다며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창문으로는 못 나가니까 문을 부수고 나오니 집이 타지 않는 걸 보고 망연자세를 하더라고요. 전 멀리서 지켜보다가 떠나게 되었죠. 그 뒤로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는 진작에 다 받아냈죠. 참 이제는 가족이라는 게 과연 영원한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풀게요. 그럼 저는 잠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